안녕하세요. 네, 야, 여기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아, 잠깐만. 진정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네, 저는 오늘 Draw Your Page, 너에겐 아직 그릴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18살 함은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너에게는 아직 그릴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인데요. 맨 처음에 이 주제를 받았을 때는 되게 골똘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주제에 내가 잘 맞는 사람인가 확신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무언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목표를 이루려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착실하게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전 이런 정석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자퇴생입니다. 분위기가 술렁이는데요. 근데 당연히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또래 강연자라고 나온 애가 뭐? 끈기도 없고 공부도 안 하는 인생 무슨 자퇴생이라고? 아니 무슨 저런 애가 또래 강연자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똑같이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교직에 계신데 입시, 성적, 대학 뭐 이런 것에 관한 압박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런 게 저희 집 모토였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저의 정신적 유약함이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와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신경을 쓰며 살았고 사회 문제 혹은 이슈들에 대해서 늘 골똘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멈추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도 서서히 신호가 오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학교에서 쓰러져서 그 해에만 10번 가까이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부정맥에 가깝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건 결국 정신적 피폐함이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결국 저의 말 습관은 자퇴하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뱉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제 인생에 크나큰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서핑이었는데요. 저희 아빠의 지인분께서 서핑샵에 스태프로 계셔서 거기서 2주 동안 혼자 생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서핑샵에서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 서핑을 하시는 분들은 사회가 정해놓은 행복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본인들이 사랑하는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이 서핑이라는 스포츠가 인생과 참 비슷하더라고요. 서핑은 파도가 오기 전 지점까지 수없이 물살을 헤엄쳐서 밀고 나간 후에 거기서 10분, 20분, 길게는 1시간, 2시간을 기다립니다. 자기한테 맞는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내 실력에 자만해서 막 헤엄을 쳐서 파도를 잡으면 자연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물살에 말려서 수십 번, 수백 번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서핑의 가장 중요한 룰은 한 파도에 한 명이 타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좋은 지점에서 똑같은 파도를 타고 있는 서퍼가 있다면 양보해 줄 줄 알아야죠. 어떤가요? 인생과 참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우연한 흐름에 몸을 맡길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나의 흐름이 아니라면 당차게 벗어날 줄도 알아야 하는 것. 그 당시에 저에게 필요한 모든 조언들이 바로 서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정반대였던 저의 부모님의 자퇴에 대한 반응도 반대로 바뀌게 되는데요. 근데 웃긴 거는 이번에는 제가 계속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여기 나온 이렇게 이유들 보이세요? 우선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선생님들, 친구들, 학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학교에서 하는 활동도 정말 즐거웠고요. 그리고 자퇴를 한 후에 내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 학교를 가겠다고 선택했고 솔직히 저도 알거든요. 여기 계신 다른 친구들보다는 제가 덜 힘들면 덜 힘들었지 더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파 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도피하는 제가 너무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도피해도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피해도 된다고. 이건 그냥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일 뿐이라고. 네가 네 삶을 직접 계획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행운이냐고.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특별한 매일매일이 펼쳐졌는데요. 우선 모두에게 로망 같았던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 달 동안 베트남 전국과 캄보디아를 돌았고요. 여기 사진에 있는 여자친구들이 저와 같이 여행을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초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초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파도가 좋다고 해서 혼자 서핑 트립도 다녀왔는데요. 사실 이 강연하는 오늘 토요일에서 사흘 후에 또 제주도에 혼자 가게 됐어요. 이제 열심히 모은 알바비로 이번에는 제주도 전체를 자전거로 한번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있고요. 이렇게 봉사단체에서도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봉사단체는 소외계층 어르신분들한테 무료로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는 단체입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보면 제 생활이 되게 특별해 보이죠? 물론 특별하고 재밌는 건 맞지만 사실 집에서 집안일하는 날이 제일 많아요. 집에서 맨날 빨래 개고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근데 재밌는 건 그런 생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즐겁다는 겁니다. 저런 생활들도 물론 재밌죠. 하지만 책 읽고 글 쓰고 미술관 가고 영화 보고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야, 너 이렇게 세상이 만만한 줄 알아? 나중에 커서 어떡할래?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세상이 거칠고 혼란스러운 곳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세상이 그렇게 거칠다고 해서 혹은 내가 그 세상에 살아간다고 해서 그 세상에 발맞춰서 똑같은 그림을 그리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든 혹은 남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든 그것도 아니라면 그리지 않던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그림이 지금의 나를,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행복하게 하냐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를 하나 하면서 이 얘기를 마쳐볼까 하는데요. 이 사람은 구글의 초기 멤버이자 107번째 엔지니어, 그리고 구글 산에 있는 명상교육 시스템을 도입했던 차드 맹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 모토가 뭔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맞습니다. Life is too important to be taken seriously. 인생은 심각하게 살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저는 어차피 달려야 하는 게 인생이라면, 어차피 나아가야 하는 게 인생이라면 우리가 그냥 조금 더 즐겁고 신나게 달리고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인생은 심각하게 살기에는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 신나게 달리시고 즐겁게 그리세요. 자, 이제 붓을 드시고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